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의 기고문 표절 논란이 제기되면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후보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상대 후보들은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남원시 전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남원시는 설 명절 전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방침입니다. 남원시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대주단 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 나올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투자 사업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도 산하 15개 출자 출연기관 중 6곳은 기간제와 임시 일용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의 기고문 표절 논란이 제기되면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후보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상대 후보들은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인 천호성 교수의 블로그 글과 언론 기고문, 칼럼 등에서 10여 건의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22년과 2024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상습적인 표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습적인 표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학문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교육자의 자격을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중대한 결격 사유입니다. 교육감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며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천 교수의 해명과 결단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천호성 교수는 일부 표절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저의 경솔한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되게 반성하고 있고요. 원조자랄지 관련 기관들,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했는데 그런 기관들이나 도민들 앞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서 사는 거울로 지표로 삼겠습니다. 천 교수 측은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천호성 교수의 상습 표절 논란이 오는 6월 치러질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네, 올해 첫 남원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예산도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남원시는 설 명절 전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시의회 본회의장. 남원시가 제출한 1조 33억여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안보다 135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민생안정지원금 예산도 원안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설 이전에 민생안전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조례안 안과 예산안 심사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남원에 주민등록을 둔 7만 6천여 명에게 지급되며 총 152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재원은 행정안전부가 준 인센티브 89억 원과 지방교부세 135억 원, 그리고 일부는 비상금 성격의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의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시민의 숲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남원형 기본소득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회나 시청 내부에서는 재정 안정성과 필요한 사업 예산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무상 땅으로 있어요. 그거 놓친 거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남원시는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해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내몰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남원시는 전 시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했지만 3년 전 난방비 폭등 당시 시민 수천 명과 시의원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밥상머리에 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더 올라오는 게 소중한 사람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또는 밖에 나가 있는 내 아들, 손자, 며느리가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하는, 왜? 남원이 좋아졌대요. 남원이 이래서 좋대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중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남원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남원시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대주단 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 나올 예정입니다. 대주단은 시행사가 빌린 408억 원을 남원시가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냈고 1, 2심은 모두 남원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번 선고기일 지정으로 시에 유리한 결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투자 사업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조합은 지난해 도 산하 15개 출자 출연기관 중 6곳은 기간제와 임시 일용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 지난해 생활임금은 12,000원인데도 이들 기관은 각각 그해 최저시급인 10,000원에서 11,000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시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일 낮 12시 10분 완주군 용진읍의 한 도로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유치원생 30여 명 중 13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앞서가던 유치원 통학버스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의 한 돼지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5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59살 A씨가 가림막 보수 작업을 하다 3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24년 12월에는 완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이주 인권 노동 네트워크 관계자는 정읍의 한 돼지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폭언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경찰이 조사 중이라며 축산 농장의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의회와 김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새만금항 신항의 새만금 기본계획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김제시의회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15일 새만금개발청 정문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청이 지역 갈등을 이유로 새만금항 신항을 기본계획에서 빼기로 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필수 기반 시설인 신항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신항을 지우는 순간 새만금의 산업물류 구조는 다시 미완성의 상태가 되고 전북 전체의 도약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전북 지역 의료기관들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 지역 문제를 막기 위해 119 구급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 등 도내 10개 응급의료기관은 전북도 소방본부와 책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참여한 기관들은 앞으로 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정 병원을 선정하고 119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수용할 계획입니다. 또 환자 이송 도중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전 이송 통보 체계를 유치하고 환자 이송, 수용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읍시는 농한기를 맞아 비어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글로벌 청년 겨울 캠프를 운영합니다. 정읍시는 이번 캠프를 오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주씩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외국인 유학생 60명과 한국인 서포터즈 20명 등 80여 명이 정읍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가을에 집중된 정읍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겨울철에 관광객 체류와 소비가 이어지는 관광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겨울 농촌 체험과 전통 문화 습득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제작과 팀별 과제를 통해 정읍을 국내외에 알리게 됩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3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원회 설립이 광역 기초의원 선거의 새로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지세를 결집해 대세론을 굳힐 수 있는 데다 홍보와 자리 선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이전과 달리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광역 기초의원 사이에서 후원회 설립을 서두르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기준 도내 지방의원 가운데 후원회 사무소를 낸 건수는 총 47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었지만 2024년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7월 1일부터 광역기초의회 의원도 상시로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를 준비하는 광역기초의원들이 늘면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역 정치권은 바라봤다고 합니다. 전북 선관위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공감하며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덧붙였는데요. 실제 지난 선거에는 후원회를 두지 않았던 A 도의원도 후원회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주시의회 B씨 의원도 후원회 사무소 물색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새만금 아리백 산단 부안 유치를 위한 범국민 추진위가 꾸려졌습니다. 새만금 아리백 국가산단 부안 유치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15일 부안 상생협력센터에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추진위는 부안 지역이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새만금이라는 국가 전략 공간을 동시에 가진 지역이라며 산단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정부와 전북자치도 등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안이 더 이상 희생의 땅이 되지 않도록 부안 군민 모두는 부안 새만금의 아리백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도록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남원에 있는 과자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윈푸드가 공동생활가정 우리집에 300만 원어치 간식을 선물했습니다. 12일 열린 전달식에는 회사 직원들과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따뜻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기부된 간식은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윈푸드는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시민 중심의 장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설 추모공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김제시는 공설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기본 계획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36,000제곱미터 규모의 공동묘지를 재개발해 자연장지와 봉안당을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